2023년 11월 26일 일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 11월 27일, 그러니까 11월의 마지막 주이자 12월의 첫날이 들어있는 다가오는 한 주 동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그리고 경제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 체크하고 넘어가야 될 것들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우선 지난주 금요일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은 마이너스 18포인트 하락해서 2,496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 한 주 동안 아마 가장 많이 언급했던 멘트 중에 하나가, 애널리스트들이, 전문가들이 11월 달 내에 2,500포인트가 가능하고, 12월 달, 그러니까 연내에 2,600선 돌파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다. 그런데 미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2,500포인트라는 자리는 상당히 만만한 자리다 보니까 뭐 2,500포인트 정도야 갈 수 있지만 문제는 2,600포인트는 쉽지가 않다. 뭐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지난주 24일, 지난주 금요일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이 마이너스 18포인트 하락해서 2,496포인트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전주는 어땠을까요? 11월 17일 금요일 코스피 시장은요, 24일과 똑같이 18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지수는 2,469포인트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11월 17일, 11월 24일 금요일 날이 되면 코스피는 18포인트씩 하락한다. 뭐 약간 이런 공통점을 좀 느꼈어요. 뭐 이게 뭐 계속 이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뭐 여하튼, 와, 18포인트씩 똑같이 빠지고, 그리고 24일은 2,496포인트, 17일은 2,469포인트. 그러니까 69가 바뀐 거죠. 되게 재밌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잠시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500포인트는 상당히 만만한 자리인데,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에서의 2,600포인트는 쉽지 않은 자리다.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얘기를 꺼낸 건데요. 대한민국 주식시장에는 공식이라는 게 있다. 자, 뭐 2,200, 2,100 그 정도 왔을 때 모든 투자자들이 아유, 저 2,000 깨지겠네. 주식 틀렸어. 이렇게 주식시장을 등질 때 외국인들은 조금씩 티 안 나게 매집을 하고, 그러다가 어느덧 돌아보니까 한 1, 200포인트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그때 가서 이제 기관들이 정신 차리고 자기네가 갖고 있는 펀드 자금으로 주식을 사기 시작하고 금액을 더 늘리기 위해서 펀드를 판매하고, 그렇게 기관들이 주머니를 두둑히 만들면서 그 돈으로 외국인들이 한 단계 끌어올린 주식시장을 한 번 더 업그레이드하고, 그 시점에서 한 2,500포인트 정도, 2,550포인트 정도가 되면 2,200, 2,100 그때 뭐 당분간은 뭐 주식시장이 어려울 것이다, 뭐 더 하락할 수 있다, 뭐 변동성을 감안해야 된다, 현금을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애널리스트들이 갑자기 전망을 바꾼다. 그래서 뭐 이번 같은 경우에는 뭐 2,800, DB증권 같은 경우에는 2,950까지 제시를 했죠. 그러면 2,100, 2,200에서 등 돌렸던 개인 투자자들이 어느덧 돌아봤더니 외인도 사고 기관도 사고 전망치를 높여놓네? 그럼 나도 주식을 해볼까? 이렇게 개인들이 뛰어들고, 개인들이 뛰어들어서 2,600 이상까지 만들어 놓습니다만 그 이상으로 가기 위해서 무리가 있는데, 특히 지금 장세는 유동성 장세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가기 위해서 상당히 힘들다. 특히 2,600포인트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지난번에 2,600을 올라갔을 때 개인들이 2,600까지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개인들은 이번에 다시 쭉 하락해서 10월 말일날 거의 2,200포인트 정도까지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개인들이 난 2,600에 샀는데 다시 2,300, 2,200 가네?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그래, 2600 올라오기만 해봐. 내가 본전만 되면 팔 거야. 이런 생각으로 매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 매물대 때문에 2600포인트가 쉽지가 않다. 이게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이다. 주식시장의 공식이다. 그런데 만약에요, 제가 작년 연말에 그리고 올해 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공식 이야기를 상당히 자주 해드리잖아요. 그런데 이게 늘 그런 게 아니라요. 어찌 보면 지금과 같은 장세에서는 그럴 수 있고요. 만약에 지금 주식시장이 유동성 장세라면, 유동성 장세라 하면 뭐 최소한 제로금리, 초저금리 정도 되는, 그래서 시장에 막 돈이 넘쳐나서 가만히 있어봐, 어디다 투자를 해야 돼? 막 이런 상황이면은 뭐 2600에서 2800, 3000까지 후다닥 갈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주식시장은 유동성 장세가 아니고, 유동성 장세가 아닌데다가 더더욱 미국의 기준금리 5%라는 기준금리가 상당히 힘든 자리다. 20년이 넘는 동안에 지금 최고로 높은 수치에 와 있고, 금융위기 직전의 그 수준이며, 그리고 미국 국민들은 그동안의 제로금리, 초저금리였을 때는 이자 부담이 적었으니까 그 돈으로 소비를 했지만, 이제는 은행에다가 지불해야 될 이자 부담이 크다 보니까 이번에 블랙 프라이데이 때도 전년 대비 소비가 줄어들었다. 이게 지금 여러분 전반적인 분위기입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요, 어제 방송에서 전해드렸던 것처럼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 이게 뭐 블랙 프라이데이를 앞두고 혼조세로 마감을 했다. 이건 다 개소리다. 그리고 금요일 날 뉴욕 증시는 1시에 조기 폐장을 했고, 목요일 날은 휴장이었고, 그 대부분 회사들이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연휴를 갖고 있다 보니까 거래량 자체도 한산했고, 뭐 그래서 그냥 혼조세로 마감을 했다. 특히 지금 11월 달은 주식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거든요. 주식시장이 상당히 좋았던 이유가 뭡니까? 시장은 이제 더 이상 연준이 금리 인상을 못할 거라는 거를 뛰어넘어서 금리를 인하할 거야. 니네 인하 좀 했으면 좋겠어. 니네 금리 인하 안 하니? 이런 분위기로 몰아가다 보니까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11월 달 주식시장 분위기가 좋았던 거고, 뭐 4주 연속 다우지수, S&P, 나스닥이 모두 상승했으니까 인생이나 주식이나 한쪽 방향으로만 가는 게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제 뭔가 쉬어가는 구간을 만드는 상황 속에서 혼조세로 마감을 한 거다. 이게 여러분 그냥 지금 주식시장의 전부인 거예요. 뭐 어려울 거 있습니까? 예, 제가 뭐 지금 오늘 방송에서 제가 7분 이상 떠들고 있는데, 이 7분 이상 떠드는 이 기간 동안 제가 여러분들이 모르는 단어를 쓴 적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주식은, 경제는 어렵지 않다. 자, 다가오는 한 주 동안 11월 27일부터 12월 1일까지 NH투자증권이 예상하고 있는 코스피 예상 밴드는 2450에서 2570포인트로 잡고 있습니다. 코스피 예상 밴드 폭이 한 120포인트 정도 되고요. 그리고 2570까지 본다. 근데 쉽지가 않아요. 예, 왜 쉽지 않은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하튼 NH투자증권과 국내 애널리스트들이 뽑아놓은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을 보면은요, 상승 요인은 미국 연말 쇼핑 시즌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도 제가 지난주 한 주 동안 많은 얘기를 해드렸어요. 단순히 작년 대비 올해 미국 국민들이 뭐 지갑을 뭐 3% 정도, 4% 정도 증가시킨다. 그러면 작년보다 더 많이 물건을 사네. 그러면 뭐 연말 쇼핑 시즌 호황이네. 산타랠리까지 갈 수 있겠네. 이런 전망을 하는 머저리 같은 전문가들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오히려 작년에는 2023년도 11월 달에는 여러분 올해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는요, 뭐 전년 대비, 그러니까 2021년 대비 14% 정도 더 증가된 매출을 보일 거라고 두 자릿수의 증가폭을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고작 3%, 4% 정도. 그것도 실질적인 인플레이션을 감안했을 때는 미국 국민들의 소비를 기대하기 어렵다. 기대하기 어려운 이유가 뭐라고요, 여러분? 금리 자리입니다. 5%라는 금리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자리다. 제가 11월 달에 와서 여러분들께 이런 얘기 자주 드렸어요. 우리는 그동안
허접한 전문가들과 정말 바보스러운 개인 투자자들이 어디에 집중을 했냐면 그래서 연준이 금리를 인상을 한대 안 한대 금리 동결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인상을 한 해 만에 여기에 그냥 바지가랭이를 붙잡고 늘어졌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다? 하면서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 5% 즉 올린다, 인상한다, 뭐 동결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자리다. 이거를 봐야 된다. 그래서 미쓰리는 일찍이 이 금리 인상 자리와 경제지표 흐름을 보면서 이미 미쓰리는 여러분 2024년도에 아마 금리를 인하하게 될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전문가들 중에서 제가 거의 먼저 금리 인하 가능성을 끄집어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한 다음에 좀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뭐 연준이 12월 달에 금리를 인하하려고 하고 있고 시장 투자자들은 뭐 내년 여름에 금리 인하를 생각하고 있고 그러다가 점점 아니야 5월 달에 금리 인하할 수 있어 5월 안에 할 수 있어 이렇게 미쓰리가 이미 예상하고 있던 거를 지금 전문가들이 따라오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경제 공부하시는 분들이 갖고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능력이 뭐냐? 다른 사람들보다 반걸음 혹은 한 걸음 먼저 가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특히 주식이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특징이 바로 그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 상승 요인으로는요. 연말 쇼핑 시즌을 상승 요인으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한국의 11월 수출 데이터 발표 12월 1일 날 발표되는데 저는 이거는 그냥 저의 뇌피셜을 좀 얘기해 보면 글쎄요.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제가 몸담고 주식을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이제 이 바닥에서 제가 30년 있었습니다라고 할 시간이 올 텐데 그 시간 동안 제가 봤을 때 뭐 한국의 수출 그러니까 매월 1일 날 발표되는 그 전월 수출의 어떤 그 동향 지수가 경제 지표 그러니까 그 주식 시장을 움직였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돈다방 미쓰리에서는 미국의 경제 지표를 더 꼼꼼히 체크하고 결국 우리나라 주식 시장은 미국 증시를 따라간다. 따라는 가지만 갖고 있는 어떤 능력 미국은 쓸 카드가 많고 대한민국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대한민국이 주제 파악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요. 자꾸 각 증권사에서 수출 동향 얘기를 합니다. 한국의 수출 동향을. 저는 이거 의미 없다고 보거든요. 물론 띄우려고 하겠죠, 이거를. 근데 왜 갑자기 대한민국의 수출 동향에 관심들을 가질까? 자, 여러분. 금융기관이 굉장히 보수적인 기관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는 이미 익히 언론들도 그렇고 지금 다 이 검찰 공화국 눈치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금융권은 안 그럴까요?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 들었던 내용이 뭡니까? 매월 1일 날 발표되는 수출이 적자고, 뭐 반도체가 작살났고, 그다음에 최근에 나온 게 흑자는 흑자인데, 뭐 불황형 흑자고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불황형 흑자든 뭐든 하여튼 뭔가 개선되는 모습은 보이겠지만 여러분 아실 거예요. 불황형 흑자가 좋은 흑자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흑자가 되면은 뭔가 마치 윤석열 정부가 되게 그동안에 어려움을 잊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졸라 잘하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금융권 애들이 자꾸 이렇게 증시 전망을 하는데 한국의 수출입 동향 경제 지표를 얘기하는데 저는 이거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하락 요인으로는 미국 연준 위원들의 구두 개입 가능성, 요건 제가 뒷부분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코스피 2,500선 돌파했지만 상승 동력이 약화됐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딱 일주일 전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2,500포인트는 가능하고 연내 2,600포인트 돌파도 가능하다라고 큰 소리 뻥뻥 치는 애가 갑자기 상승 동력이 좀 약화됐다고 합니다. 물론 12월 달 되면 또 얘네가 어떻게 얘기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갑자기 또 일주일 만에 생각이 바뀝니다.
자, 121선이 경기선인데 기술적 저항 작용 시점이다. 펀더멘탈 개선이 기대돼야 되는 어떤 그 조건이 필요하고 경기 불안 심리와 금리 인하 기대 사이에 지금 시속 게임이 진행되고 있다. 이것도 이미 미쓰리가 먼저 전해드렸어요. 그동안은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냐 마냐 여기에 집중을 했는데 미쓰리 머릿속에 그려있는 그 모는 종이의 경제지표는 이미 경제지표의 정점을 찍고 우아한 곡선을 그렸기 때문에 미국 경기는 둔화되고 있고 경기가 둔화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경기 둔화를 걱정하면서 금리 인하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투자자들은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둔화됐어 안 됐어 여기에 집중하고 있었다. 뭐 그 얘기를 지금 전문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자, 121선이 경기선이고 뭐 저항선이고 얘기하는데 이게 결국 뭐냐면 아까 미쓰리가 여러분들께 아주 쉽게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올라오기만 해봐. 내가 팔 거야. 이 매물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뉴욕 증시는요.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지난 블랙 프라이데이 때 미국의 소비가 얼만큼 증가됐는지 이제 거기에 대한 매출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요. 전문가들은 강세 흐름이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지금 제가 어제 방송도 말씀을 드렸듯이 다우지수, S&P, 나스닥 3대 지수가 지금 4주 연속 상승을 했어요. 11월 달 들어오면서 지금 계속 상승했단 말이에요. 주간 상승률로 봤을 때. 인생이나 주식이나 한쪽 방으로 가는 게 없다. 따라서 4주 연속 상승은 좀 부담스럽다라고 보고 있고 경제지표와 일정을 보면서 우리가 과연 그렇다면 4주 연속 상승한 뉴욕 증시의 어떤 이 뜨거움을 뭘로 식혀줄까를 찾아봐야 되는데 자, 첫 번째 27일 월요일이죠. 주택 관련된 지표 계속 발표가 됩니다. 10월달 신규 주택 판매가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11월 댈러스 연방은행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자, 경제는 여러분 흐름이라고 그랬죠. 7월 달에 마이너스 20, 8월 달에 마이너스 17, 9월 달에 마이너스 18.1, 10월 달에 마이너스 19.2였습니다. 아주 그냥 개박살 나고 있는 거예요. 이 댈러스 연방은행 제조업 지수의 기준선이 뭡니까? 0이에요. 0인데 지금 얘네들이 이미 7월부터 20, 마이너스 17, 마이너스 18 그냥 마이너스인데 막 두 자릿수고 막 앞자리가 2고 막 그렇습니다. 개파 5분 전인 거죠. 이게 어떻게 경제가 좋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제가 이 댈러스 연방은행 경제 지표 가지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28일 화요일 날은요. 11월 리치먼드 연방은행에서 발표하는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요. 7월 달에 마이너스 9, 8월 달에 마이너스 7, 9월 달에 5, 10월 달에 3 그래서 뭔가 이렇게 회복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만 이것도 흐름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화요일부터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이어지는데요. 12월 1일까지 연준 위원들은 자유롭게 발언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12월 그 다음부터 정확히 주식시장이 열리는 시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12월 4일부터 블랙아웃 기간으로 돌입을 합니다. 연준 위원들 더 이상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자, 27일 수요일 날 3분기 미국의 GDP 잠정치가 발표가 되고 연준의 베이지북이 발표가 될 겁니다. 자, 베이지북에서 과연 미국의 12지역 중에 과연 뭐 경기가 어떤지 이런 것들도 한번 흐름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30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과 개인 소득이 발표가 되는데 전월 대비 지난달에 9월 달에는 0.3% 상승했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0.2%만 상승해서 전월 대비 둔화폭이 좀 있다. 둔화됐다. 개인 소비도 둔화됐다. 자, 그리고 전년 동월 대비는 9월 달엔 3.7이었는데 이것도 3.5로 둔화됐다. 개인 소비 지출은요. 인플레이션 지표입니다. 이게 잘 나오면 인플레이션이 높다라고 평가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잘 둔화되지 않았던 이 개인 소비 지출이 3.7에서 3.5, 전월 대비로는 0.3에서 0.2로 이제 미국의 국민들이 소비 지출을 덜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좋게 포장하면은 인플레이션이 둔화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나쁘게 표현하자 그러면 미국 경제가 안 좋아서 미국 국민들이 돈을 못 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11월 달 시카고 연방은행
PMI 지표가 발표가 되고요. 12월 1일 날 금요일 날은 11월 달 S&P 글로벌 제조업 PMI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10월 달엔 50이었습니다. 물론 9월 달에는 49였어요. 기준선이 50입니다. 자, 그리고 ISM에서 발표하는 제조업 PMI 지표 10월 달에 46.7이었습니다. PMI 지표도 흐름을 봐야 되지만 사실 이번엔 PMI 지표라기보다는 아마 연준 의원들의 발언을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연준 의원들은 지금 시장 투자자들이 금리 인하를 기대하면서 주식시장을 띄우고 흥분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지금 또 겨우 잡혔던 소비자 물가지표가 다시 들썩거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연준 의원들은 시장에 찬물을 붓는 발언을 많이 할 거예요. 금리 인하 없다. 뭐 인플레이션 확실하게 잡을 것이다. 우리는 갈 길이 멀다.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그런 얘기를 해도 시장이 귀뚜루도 안 들을 겁니다. 왜? 야, 이씨, 바보 같은 연준아, 니네 지금 미국 경제가 이렇게 안 좋은데 금리 인상을 또 할 수 있어? 이렇게 비웃을 거거든요. 그리고 30일로 예정되어 있는 오펙 회원국들의 감산 결정 그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요. 사실 호재도 그렇고 악재도 그렇고 좀 애매모호한 상황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경기 불안 심리와 금리 인하 기대 사이가 시소를 타고 있는데 그러면 미쓰리 그냥 이렇게 완만하게 움직이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런 때 되게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3월 달에 생각해 보세요. 3월 달에 막 갑자기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났더니 막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 막 터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확실하게 또렷한 호재, 확실하게 또렷한 악재가 있으면 덜 불안한데 이렇게 애매모호한 지리멸렬하게 뭔가 있으면 저는 오히려 더 불안감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전문가들은 뉴욕 증시가 계속 상승할 거고 뭐 대한민국 주식시장도 뭐 연말 쇼핑 시즌을 맞이하고 한국의 11월 달 수출 데이터가 좋네 만회하면서 이렇게 막 띄울 때 우리는 좀 침착하게 뭔가 터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좀 조심조심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끝났고요. 저는 이제 내일 월요일 돈다방 미쓰리는 방송이 없고요. 대신 5시에 새날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좀 풀리긴 했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날씨도 확 풀릴 때 감기 걸리기 딱 좋으니까 제가 이번에 감기를 걸려봤더니 이게 골골하게 오래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감기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까 독감 주사는 꼭 맞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내일 5시에 새날에서 뵐게요. 고맙습니다.